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강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있을 당시 후보자의 딸에게 준 장학금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이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검찰은 부산시청을 비롯해 부산의료원, 부산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포렌식 하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있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사재로 장학금을 준 점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이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원 학사 자료를 포함해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 입학과 저기 하는 데는 입학과 학생과 장학금 관련 그다음에 이제 학사과 이런 데겠죠. 부산시에선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가운데 하나인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열린 회의 내용을 보면 부산의료원장 응모 자격이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나중에 바꿔나가기로 한 뒤 응모 자격은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6월 19일 응모자 3명에 대한 면접을 거쳐 94.6점을 받은 노환중, 83.4점을 받은 다른 응모자 등 2명을 부산의료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오고돈 시장은 노환중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시내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었는데요. 용의자는 숨진 부부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도주해 지금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부산 대연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성입니다. 주차된 승용차 옆에 숨어있던 남자는 잠시 뒤 식당으로 들어가고 2시간 뒤 식당 건물 쪽문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남자가 떠난 지 5시간 뒤 식당 주인 62살 A씨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수고하려고 봤는데 경찰분도 폴리스라 이렇게 막 쳐놓고 저기서 그냥 저희들끼리 조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남자는 56살 도모 씨로 피살된 여성의 제부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버려진 흉기에서 도 씨의 DNA를 채취했고, 도 씨가 평소 처형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도 씨는 범행 후 부부의 차를 몰고 경주를 거쳐 강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한 바에 의하면 강릉에 이제 흔적이 있었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른 친척들에게도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한편 강원 경찰 등과 공조해 도 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효능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한약재를 중국 등지로부터 들여와 유통시킨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한약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도 검출됐는데요. 이들이 수입한 불량 한약재는 3,000톤 가까이로 이는 시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창고입니다. 마대자루 수십 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세관 수사관들이 자루를 열었더니 하얀 조약돌처럼 생긴 덩어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수입이 금지된 진주모입니다. 진주모는 진주를 품고 있는 껍데기인데 수입업자들은 이걸 20배나 비싼 진짜 한약재인 진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없는 불량 한약재를 국내로 불법 반입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한약재의 양은 2,900여 톤, 시가로는 1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보세창고 직원, 통관 대행업자 등과 짜고
불법 한약재와 정상 한약재를 뒤섞는가 하면 검사용 샘플만 정상적인 약재로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것보다 그 보수 창고나 통과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전면에 배치한 그런 샘플을 가지고 검체를 수거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약과 지룡 같은 일부 한약재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돼 반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는 다른 약재를 대신 반송하고 카드뮴 한약재는 그대로 들여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세관은 수입업체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창고 직원과 통관 대행업자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장의 갑질 논란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김선희 미술관장은 중요한 전시회를 앞두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인 소장품 등을 전시 목적으로 기념품점에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김 관장이 들여놓은 작품 중에는 미술관 운영에 각종 심의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국제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기념품점을 손보기 시작한 김선희 미술관장. 기존 상품을 치우고 본인 소유의 판화와 각종 도자기, 그릇 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다름 아닌 미술관 운영위원회 소장품이었습니다.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는 미술관 사업계획 등의 각종 심의 권한을 갖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립미술관은 전시만으로도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서 애초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단체 등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은 가족관계에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을 관장 요청으로 빌려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쓰던 물건으로 판매 의도도 없었고 실제 팔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관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전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집에 쓰던 거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게 판매용이 아니니까. 어떤 거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저거. 아니요, 판매 안 하고. 전시만 하려 했다는 김 관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김 관장 본인의 소장품은 자신의 허락하에 실제 250만 원에 팔렸다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념품점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몰래 팔려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본격 감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찾기. 오늘은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자영업 위기 극복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영도구 복례시장의 두부가게입니다. 상품 소개 배너와 좌식 판매대 등은 전통시장에선 보기 드문 매장 구성입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시장 상인이 함께 상품 디자인과 매장 구성 등을 바꿨습니다. 어묵회사 삼진어묵의 비영리 법인인 삼진이음이 영도구와 함께 진행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제 경쟁력이 있대도 개인 힘으로는 하기가 참 버거운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옆에서 이제 도움을 좀 주니까 그런 게 참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비전 같은 거 제시라든가. 복례시장 인근 삼진어묵 본점의 어묵 체험관, 어묵 만들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은 삼진이음의 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입니다. 어묵 제조부터 세무, 자금 관리 등의 창업 실무 교육 과정 석 달을 수료한 뒤 창업을 할 경우 매장 입지 분석, 삼진어묵의 어육 제공 등 창업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 교육 마치고 나서 너희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이제 정보도 제공을 해주시고 이제 의육도 제공을 해주시고. 두 프로그램 모두 영도에서 시작해 사업 규모를 키워온 삼진어묵이 지역의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한 60년 이상 본점이 있다 보니까 이 동네 분들이 다 지역 아재이고 이모들이세요. 기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좀 더 지역과 밀착했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 인적 드문 골목길에 위치한 동네 횟집입니다. 동종업계 26년 경력이지만 식당 개업은 8개월 차인 횟집 사장은 부산은행의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변화가 느껴지세요? 홈피 보고 왔다든지. 네, 보고 이제 전혀 소개가 안 된 가게인데 여기가 보다시피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고 또 단골이 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폰 신호를 이용한 실시간 유동인구 수집 시스템도 가게 운영에 도입했습니다. 저희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녁 장사만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점심 장사 시간대 우리 가게 앞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게 보임으로써 우리는 점심 장사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점심 장사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부산은행은 올해 초부터 운영해온 이 같은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달까지 자영업자 15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 위기 탈출을 위해 지역 기업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조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통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수산정책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대영 수산업 관측센터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경제보복 등으로 한일 어업협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어업의 경쟁력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고비용 조업 체제를 저비용 고품질형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어획물 상품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의 부산 지역 화상 면접이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화상 면접은 서울 동대문 플라자에서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와 연계해 사전 신청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간 화상 면접에는 국민과 신한, 기업, 우리, 하나, 농협은행이 참가해 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장 면접자 중 우수 면접자에게는 하반기 공채 1차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후에는 부산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제2금융권 등이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의 건축 인허가는 2,329동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 연면적은 240만 제곱미터로 42.1% 줄었고 특히 주거용 건물 인허가 연면적이 62.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착공 연면적도 154만 제곱미터로 39.8% 감소세를 보였고 준공의 경우 연면적 341만 제곱미터로 9%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신항 2의 5단계 확장부두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이 수의계약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사장은 오늘 취임 1주년 언론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 정책으로 2의 5부두 운영권을 북항 통합사에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수의계약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